말들을 이제 여러 가지 좀 해볼게요. 아까 저 약간 준비하면서 참 벽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벽산이요. 우리가 뭐 기자재 이런 거 많이 건자재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벽산에 지금 제가 알기로 얘네 이익의 절반 정도가 그 조선 단열재에서 나와요. 배. 네, 생각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수주가 늘수록 얘네가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선 기자재주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주가가 흐름이 좋다라는 거는 뭐 건설주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그렇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뭐 동성화 인텍 뭐 이런 그렇죠. 종목들 그죠? 한국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뭐 자연스럽게 조선주 얘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LNG 선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나라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다가. 왜요? 기술이 없어요? 기술도 없고 인재도 없고 도크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2008년, 2009년도에 배를 열심히들 만들었고 우리나라 조선주 주식들이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9년 이후에 뭐 저가 수주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에서 막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하니까 우리나라 조선주주들이 그동안 1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플랜트도 구조조정도 하고 플랜트도 안 나오고. 근데 그 10년 동안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실 유럽에 있는 조선 회사들은 사실 뭐 유람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지 정말 기술 좋은 뭐 LNG선이나 플랜트 같은 것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 배는 한번 2014년도인가에 일본 배는 한번 바다에 섰어요. 그리고 가라앉았어요. 맞아. 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기술력에 좀 문제가 생기는구나. 뭐 중국 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해외 유명한 선수 쩐주들이 쉽게 말하면 배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선사들이 일본이나 중국에다가 수주를 못 하겠는 거지. 더군다나 이제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하고 LNG 같은 건 더 그렇지 또. LNG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가스를 싣고 압축을 하고 거기서 나온 유증기를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선사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도크도 없어요. 배 수주를 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차 있다는 거죠. 기술 캐파가. 그리고 이제 일본이 사실 조금 이제 이런 기술력에서 계속 정체가 돼 있는 게 그러면서 인재들이 다 분산되고 소멸되고 하는 바람에 수주를 주려고 해도 만들 수 있는 지금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LNG선 발주는 우리나라 조선사들로 계속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사실 수주들이 계속 조선 3사로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수주가 작년 정도에 나왔어야 되는 기대했던 것들인데 이제 한 1년 늦춰서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뭐 리포트들 여러 가지 살펴보시면 조선주 LNG선은 계속 공급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주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조선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좀 말씀드려 보면 벽산이요? 삼성중공. 삼성중공. 삼성중공업. 보이시죠 여기 다. 이거 보고 지금 저도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뭐 계속 한 6,800원에서 7,400원 정도 여기서 계속 단기 박스권 하는데 주가가 조정을 줄 때 진짜 센 놈은 가격 조정을 안 주고 기간 조정을 주거든요. 옆으로 횡보 계속 하잖아요. 이제 21선이랑 붙었기 때문에 일봉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량 거래가 11월 23일 날 그죠? 대량 거래 장대양 보면 나왔죠. 근데 이 거래량이 얼마나 큰 거래량이냐면 압도하네요. 좌우에 있는 거래량. 한번 봐볼까요? 아마 과거 10년치 통틀어서 가장 제일 많을 겁니다. 그죠? 과거 20년 통틀어도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죠. 일봉입니다. 일봉인데도 일봉인데도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주포의 진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리고 이런 대형주가 10년 정도를 계속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더군다나 리포트들을 살펴보니까 이제부터 수주들이 계속 들어올 거래. 그리고 앞으로 비전도 좋아. 당장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리포트들 찾아보면 내년에 여전히 조선주들의 이 컨센서스는 상향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수주를 많이 받아놨어야 수주가 나왔어야 그 수주들에 따라서 매출도 개상이 되고 이익도 개상이 되기 때문에 수주가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익이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계속 수주가 나온다. 그러면 증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컨센을 계속 높일 겁니다. 목표 주가 높이고. 그때가 사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식 거래량이 이제 주가의 이제 선행 지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 나왔어요. 한국전력. 한전. 우리가 한국전력을 정말 사실 잘 안 사잖아요. 니나 사라 이런 그렇죠. 사실 안 보는 거죠. 근데 얘도 보면
이미 똑같이 8월 달에 대량 거래가 한번 나왔었고 한번 볼까요? 어디에요? 8월 달 나왔었고 이것도 엄청나게 큰 최근 3년 내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잖아요. 네,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정말 초대형주의 정말 관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랑 연동해가지고 전기세를 매긴다는 거기 때문에 네. 유가가 내년에는 일단 올해보다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에너지 기업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한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보면 아까 제가 잠깐 그 주가 지수 차트 보다가 디플레이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에 2014년 15년도인가 해가지고 한전이 100% 넘게 난 적이 있었어요. 이때죠. 이게 정권마다 오락가락 네, 오락가락한 것도 있었고 눌렸다가 이때 저금리 네. 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금리였었다 보니까 이제 그 배당 주식들에 대한 리레이팅이 한번 됐었던 그때 시기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다시 뭐 이제 정권 바뀌고 뭐 네. 쭉쭉쭉 빠졌다가 이제 다시 거래 트면서 이제는 올라가는 구간인데 이런 주식들도 좀 무거울 수는 있습니다만 좀 지금 여전히 지금 봐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탐욕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쫙쫙 빨려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도 우리 황 팀장님 귀에 쏙쏙 얘기가 들어온다 그러고요. 뭐 사실은 뭐 자 이거 제 관심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셔서 그렇지 그냥 핵심과 사실 얘기들 종목 쭉쭉 하고 있고요. 종목 얘기도 그래서 뭡니까 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 좀 할까요? 아, 스튜디오 드래곤 할 말 많죠. 네네. 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네.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할 말이 많은데, 네. 잠깐만요. 이거 카톡 로그아웃 좀 하고요. 네. 지금 뭐 카톡이 저도 네. 유튜브 했더니 카톡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잠시만요. 보느라고 네. 황 팀장님 카톡이 어디서 온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용을 좀 죄송해요. 주목해서 제가 이거 들어주세요. 괜찮고요. 아닙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안 그래도 사실은 그 컨텐츠 쪽에서는 굉장히 국내 그렇죠. 강자잖아요. 네. 그런데 별로 이렇게 주목이나 이목을 좀 못 끌면서 맞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네. 뭐, 이제 넷플릭스 얘기 스위트홈? 네. 네. 이게 스튜디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지만 얘도 한번 미스터 선샤인 네. 나왔을 때 이 종목으로도 조금 이제 센터 손님들한테 좀 대박을 안겨줬던 요때 2018년, 17년, 18년일 겁니다. 이때 한번 믿고 보는 김은이다. 네. 김은희 작가. 네. 거기다 이병헌이다. 거기다 김태리다 해가지고 밀어붙였던. 그래서 좀 꽤 큰 수익을 낳았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이 해마다 대박 히트작들이 계속 나오기는 해요. 해마다 뭐 대표적으로 미생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도깨비, 시그널, 그다음에 최근에 태양의 후예, 미스터 선샤인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스위트홈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주변에 보신 분들 말 들어보면 아 정말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못 보겠다. 뭐 그 정도로 너무 재밌다. 뭐 그런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드라마 자체가 이전처럼 뭐 잘 만드느냐 대박 나느냐가 그거보다도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발음이 어려워. 네. 용 스튜디오가 만들어가지고 국내 그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채널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돈만 받아가지고 파는 거니까 예. 예, 매주 제작해서 주는 거니까 뭐 이 입장에서는 사실 좀 플랫폼 어떻게 사업하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로 나가게 되면 그죠. 어쨌든 간에 전 세계로 세계로 나가는 거고. 전 적어도 뭐전 네. 세계가 아니라도 또 이 동남아 아시아권을 한류 있는 데는 쫙 뿌려지는 거 네. 아니에요? 이거 4월 달에 있었던 대량 거래가 이제 블럭들 지분 교환이었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들 대량 거래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보면 1년 동안 쉽게 말하면 거래량 제가 좋아하는 거래량들이 계속 나오긴 했어요. 7월에도 한 번. 네, 최근에도 어제고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뭘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보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매집들이 딱 나오고 나서 뭐 쫙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런 매집의 과정을 되게 여러 번 거치고선 기다렸다가 정말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쫙 치고 가는 기업들이 많이 이제 그런 패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들을 보면 최근에 나온 드라마 대박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웹툰 기반의 이제 경이로운 소문 저는 이제 좀 경이로운 소문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넷플릭스세요? 그건 OCN에서 합니다. OCN. 이건 OCN에서 하고 있는 이제 웹툰 기반이고 리포트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그 동남아시아 쪽,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태국, 베트남에 있는 드라마 시청률 1위 기업들은 대부분 다 1위 드라마들은 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기업들이 그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매출 성장률이 동남아에서 계속 50%씩 넘어가고 있는 그런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부터 어차피 깔아놓은 것들 계속 IP에서 쭉쭉쭉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앉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에서는 또 돈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좋은 작가들 해가지고 또 뿌리고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번 오랫동안 그러면 차트를 좀 통해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 매수 시점은 이제 지금입니다. 네. 네,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상장 2017년 이제 말경에 상장해가지고 대시세 한번 냈다가 네. 지금 한 1년 올랐다가 지금 1년 쉬었고 1년 횡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물량 소화들은 거의 다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거래량들에서 올해 2020년 나왔고 2021년도에는 한번 해볼 만한 주식의 지금 된 거죠. 지금 시기가 됐다라고 봐요. 이 거래량도 나왔고 과연 여기 이제 사실 지금 여기 뭐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하자면 굳이 9만 원이라는 이제 저항대를 넘어가면 뭐 사실 지금 계속 8만 원 초반대 보셨던 그렇지, 분들이 예. 9만 원대 어떻게 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10% 이상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지금 구간에서부터도 뭐 여전히 전고점이 12만 3천 원인데 이때는 미스터 선샤인 모멘텀 하나 가지고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더 많은 드라마들도 있었고 더 많은 수출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의 질도 많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중장기적으로도 콘텐츠들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넷플릭스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지분 교환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드라마는 너네가 맡아 하거든요. 인정해 주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일본이랑 많이 하고 드라마는 니네 스튜디오 용이해.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은 지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그 넷플릭스의 경쟁사인 디즈니 플러스도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디즈니 플러스도 분명히 또 뭔가 러브콜을 보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서 계속 나는 누구 돈 받아서 드라마를 만들까 이제 하면 굉장히 좀 우위에 있게 되겠죠. 그런 텐트폴 드라마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만드는 드라마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러게요. 시청률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거든요. 워낙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죠. 하니까. 그러니까 웹툰이 이제 한국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글로벌리하게 웹툰을 많이들 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랑 정말 문화가 다른 어느 한 웹툰이 우리나라 전혀 문화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남미 어떤 한 국가에서 히트가 쳤다. 그럼 거기다 드라마 하면 그게 당연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뭔가 핀셋으로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보다 확장성들이 한 2, 3년 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어쨌든 간에 또 아예 열리면 중국은 뭐 기본이죠. 그죠? 네. 뭐 네.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그 중국은 뭐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그 전략들을 예를 들어 뭐 그동안은 이제 뭐 사서 좀 오래 그냥 버티셨던 분들은 이제 좀 물이 그죠. 들어오는 거고 네.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하는 분들은 같으면 어제 이제 대량거리고 어제 올렸고 네. 사실은 오늘 위쪽에 좀 흔들어주면서 네. 음봉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이런 때 들어가서 이제 조금 어떻게 몇 차례 좀 나눠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근데 뭐 전략은? 지금 1, 2천 원 정도는 나중에 뭐 12만 원, 13만 원 가면 큰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해요. 네. 네. 뭐 싸게 사면 뭐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분봉까지 보면서 쪼개서 싸게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보다 사실 엉덩이 깔고 앉아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사실 더 지금은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올 2월 달 뭐 급락했을 때 사셨던 분이라고 하면 뭐 지금 아주 편안한 구간에 있으시긴 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사시는 분들은 대신에 좀 기간을 줄였으니까 1년 거의 한 그렇죠. 반년 이상의 기간을 줄였으니까 고쳐주는 기간이 그거 줄었죠. 그거 대신 좀 비싸게 사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그 급행이라고 하는 게 비싼데 빨리 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급행, 그런 거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오래 이제 보쳐쓰면서 오래 네. 기다렸던 분이 좀 싸게 사고 대신 인내할 수 있는데 네. 그 시간들을 조금 더 주면서 살 수 있다. 그러게요. 크게 보면 당장 보면 조금 더 싸게 사려는 노력이 있지만 이 탐욕커 황유현 팀장님 생각은 나중에 이게 자릿수를 바꿔버리고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그렇죠? 네, 네, 뭐 그죠. 10만 원, 11만 원 뭐 가게 되면 네. 뭐 500원, 1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네, 저희가 스튜디오 드래곤. 네. 네. 또 무슨 얘기하기로 했었죠, 제가? 네. 이제 또 주도주 얘기할 건데 그 전에 네. 종목 얘기해요? 종목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아, 좋아요. 네. 지금 제가 제 손님들 좀 많이 끌고 가는 주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들어봅시다. 예. 네. 테스나. 첫 번째는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테이펙스래. 아. 얘도 테이펙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네. 못하지만. 증권 TV 와서 우리 팀장이 막 푸시네. 네. 테스나입니다. 얘도 네. 분명히 힌트가 좀 있었고요. 요 앞전 거래량 사실 좀 무시를 했고요.
주가에 변곡이 생기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가는 타이밍이 있는데 뭐 이 거래량은 제가 뭐 보고도 매매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보지는 못해서 매매는 안 했는데 네. 제가 이 주식을 언제부터 봤냐면 무상증자 공시부터 봤습니다. 무상증자 공시가 좀 나왔었죠 이때부터 계속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의 변곡이 이제 곧 발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게 이제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 주가가 조정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나오면 거의 이제 주가가 무상증자 상장 정도까지 주가까지 가거든요. 네. 무증하기 전 네. 때까지. 네. 요거는 사실 제 필살기 중에 하나입니다. 야. 지금까지 불패예요. 네. 그래서 지금 딱 한 여기 정도 3만 원 후반에 사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들고 있는 주식인데 이제 1차로는 한 4만 4, 5천 원 정도에 매도를 했다가 좀 다시 사서 지금 5만 원 정도까지 몇 프로 무증했는데요? 100%? 100% 무증입니다. 네, 100% 무증했고 100% 무증하면 권리락 시키면서 어쨌든 간에 그죠. 네. 절반 가격으로 네, 값을 이 구간이 낮춘다. 이 그 10월달 한 달 떨어질 때가 아주 좋은 낮추는데 매수 구간이었고 그거를 이제 장이 좋고 기업이 좋으면 그걸 디디고 올라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디디고 그죠? 올라오죠.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그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이런 전환사채 발행은 결국은 전환사채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네네. 어쨌든 무상증자는 기업이 상태가 좋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후에 나오는 이런 대량 거래들 여기서부터 제가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도 된다. 네, 이제 좋은 사도 된다. 목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사서 버티고 있고 이제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올해 이미 나왔었고 내년에 더 많이 늘린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럼 지금 때문에, 자리는? 네. 지금 자리는요? 네? 지금 자리는? 지금 자리요? 지금 자리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전략으로 예를 들어주시는 네. 거죠, 그죠? 네, 지금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파도는 있겠지만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전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샀다면 네. 훨씬 더 편안하게 지금 이익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관련돼 가지고 두 개 더. 이제 아직 안 오른 거 네페스. 네페스도 약간 좀 테스나하고는 조금 하는 일은 좀 다르지만 얘도 비메모리 관련 이제 수혜주고요. 무상 이런 거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얘도 1년 동안 횡보를 했고 1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횡보를 했고 1년의 과정 동안 계속 이제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거래량들이 터졌어요. 이게 빨간색이 많다는 거는 양봉일 때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야금야금 모아져 가고 있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주가가 오를 때는 거래량이 터지고 내릴 때는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사기만 하고 팔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들이 계속 줄어들죠. 그럼 나중에 정말 주가가 탄력적으로 이제 뭔가 박스권을 올라갈 때 적은 돈으로도 적은 시장 참여자만 있어도 또는 조금만 많은 돈이 들어가면 주가의 탄력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매집 과정이 매집과 수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구간이 한 최근 10월부터 12월달 보면 뭔가 흐름이 바뀌었어요. 주가는 올라오지만 거래량은 계속 아예 잠겨버리는.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더 모멘텀이 좋아져서 위로 한번 양봉이 하나 쏴버리면 언제든지 급등도 가능한 자리가 됐고요. 또 하나는 유니테스트. 네, 대표적인 반도체 테스트 기업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9월 달에 대량 거래가 한 번 있어서 있고 계속 지금 횡보 중입니다. 에너지 응축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유니테스트, 네페스, 테스나 이걸 세 개를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테스나가 먼저 이제 올라갔고 조금 이제 테스나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밑에서 네페스나 유니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로 조금 이제 종목 비중 조절 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작업들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관련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조금 고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이 뭘 대표적으로 만드냐면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네, 쉽게 말하면 양잿물입니다. 양잿물. 네, 양잿물인데 소재. 네, 그죠. 경기가 화학 소재인데 이제 그 중공업에서 필수 소재가 되어 있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년 이제 사실 내년 경기 이제 좋아질 걸로 특히 이제 중국 쪽 경기 좋아질 걸로 보고 이제 매수를 들어간 건데요. 일단은 가장 수산나트륨의 매출이 가장 많은 거는 LG화학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케미칼이고 세 번째가 롯데정밀화학인데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건 롯데정밀화학이에요. 자기네 회사 매출. 네, 그렇죠. 전체 매출에서. 예. 그래서 가성소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가장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뭐 중국 경기가 좋아집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거래량도 많이 없고 이제 딱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7월 달, 9월 달, 11월 달 대량 거래가 3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장기 추세선 그어봐도 이제 아래서 계속 이제 올라오는 추세선 살아 있잖아요. 일단은요, 이렇게 살아 있는 이제 추세선 하단에 닿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반등이 나오거나 뭐 추세선 일시적으로 깨더라도 뭐 내년에는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뭐 내년에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네. 주식들. 네. 자, 뭐 중요한 얘기들을 뭐 필살기들을 오늘 다 다 풀고 계셔서요. 네, 저도 이제 나와서 이제 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제 거의 이제 중요한 것들 말씀 안 많이 돼, 계속 드려가지고. 나오셔야 돼. 여기 보면 진짜 네. 달리 보인다니까요. 네. 차트가 기존에는 뭐 주로 이제 위에 봉들을 보고 뭐 저 같은 경우도 보조지표나 이제 투자주체별 보는데 야 거래량의 의미가 눈을 한번 제가 네. 주식 볼 때 외국인이 뭐 샀네, 기관이 뭐 샀네 이런 거 잘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저는 그냥 누가 샀던 네, 누가 샀던 중요하지 나타난다. 않아요. 누가 샀든 거래량만 나타나죠. 샀느냐 안 샀느냐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 말씀. 노란 머리든 까만 머리든 중요하지 않다. 네, 네, 그렇죠. 누가 샀느냐가 네, 샀느냐 안 샀느냐, 네. 얼마를 샀느냐가 중요하다. 네. 거래량 지표, 거래량 이제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거래량이 눈에 쭉쭉 들어옵니다. 예.